분필 SSAT 특강. 자, 우린 지금 공간지각력 두 번째 시간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324페이지를 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간지각력을 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는 전개도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블록 관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SSAT 같은 경우에는 공간지각력이 예전에 나오다가 몇 년 동안 계속 폐지돼 있다가 다시 부활된 파트이잖아. 근데 원래 공간지각력은 공간지각력 그 특유의 특성이 있어. 어떤 특성이 있냐? 공간지각력 점수 자체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아마도 금년도 여러분들이 보는 상반기 때는 공간지각력 관련된 부분 점수 차이 때문에 합격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점수 차이를 팍 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적으로 봤었을 땐 여러분들이 공간지각력을 잘 만들어준다. 나는 공간지각력을 확실히 잘 끝내놓았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간지각력을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단순히 문제를 푸는 애들보다는 성적이 많은 차이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공간지각력이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거라는 전제 아래 공간지각력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공간지각력은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아직 삼성이 공간지각력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근데 삼성이나 기획서상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삼성이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 내용 같은, 그리고 현재 최근에 각 기업에서 나와 있는 공간지각의 흐름, 그 내용을 다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딱 정리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삼성 때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삼성 이외에 타 기업 지원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하는 공간지각력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공간지각력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324페이지에 블록 관계를 할 텐데, 자, 블록 관계는 뭐냐면 블록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야. 블록이다라고 하는 건 흔히들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처럼 생긴 걸 우리는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블록 관계는 뭐냐면 이런 블록에 대해서 막 쌓아뒀을 때 여기에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있잖아. 그것이 바로 블록 관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개수를 단순히 개수가 몇 개이냐 물어보는 게 기본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 문제가 기본형이야. 근데 여기 또 응용형이 있어. 응용형이란 건 뭐냐면 기본형이 아닌 응용형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막 쌓아준 모습을 보고 개수를 물어보면은 기본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블록을 쌓아진 모습, 그 입체적으로 쌓아진 모습이 아니라 한쪽은 평면처럼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 봤을 때, 옆면 봤을 때, 이런 것처럼 일정하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보이는 면만 보여주고 그 블록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형태 문제, 그것이 바로 응용형 형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형, 응용형 전부 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예전에 삼성은 기본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응용형이 조금 섞여 나오는 구조였다고 한다고 하면 금년도부터는 응용형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특히 타기업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응용형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은 정확하게 블록 관계가 뭐지라고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으니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 자, 먼저 단순하게 블록을 막 쌓아준 걸 입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블록 개수를 물어보는 기본형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형 문제 볼 때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325페이지는 1번 문제를 봐봐. 자, 이게 해당되는 페이지와 번호가 됩니다. 그럼 351페이지, 321페이지, 25페이지, 325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블록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이잖아. 그럼 블록의 개수를 세라면 블록 개수 세면 돼. 하나, 둘 세면 되죠? 세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아마도 그냥 단순히 세는 학생들보다 문제를 쓸 때 펜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했던 걸 또 세지 않게 찍어서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수가 적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세는 것보다는 펜을 이용해서 세면은 좀 더 실수가 적은 건 사실이야. 근데 펜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적성적으로 훌륭한 방법이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펜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도 가장 정확히 푸는 가장 적성적인 방법이, 블록 세기의 가장 적성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펜으로 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몇 곱하기 몇 형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적성적으로 세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이 블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보다 셀 필요 없이 얘가 4고 얘가 3이야. 그러면 4 곱하기 3이네. 4 곱하기 3이면 12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명확하게 순수 개수로 세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또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록 개수 셀 때는 항상 몇 곱하기 몇 형태를 만들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 문제를 푼다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몇 곱하기 몇, 예를 들면 얘도 4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3, 얘도 12개. 이 두 개까지는 셀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적성 검사 문제를 풀 때는 몇 곱하기 몇 형태는 말이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뭐 어떻게 만들어서 문제를 푸냐,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본다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볼 때 그냥 4 곱하기 3, 4 곱하기 3 두 개밖에 없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블록을 이동시키는 거야. 마치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운 전개도 배울 때 전개도를 면을 이동시키는 거, 보기 표 형태를 이동시키고 마찬가지로 블록 관계도 문제를 풀 때는 몇 곱하기 몇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블록을 이동시켜서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제로 본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이동시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시켜서 보는 거. 그러면 얘 형태는 말이야 4 곱하기 3, 12개가 말이야 하나, 둘, 여기까지 이동시키니까 총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2개가 3개 있으면 총 36개라는 거.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36개가 되고 남은 것이 뭐지? 남은 것은 이게 남아있잖아 이거. 얘는 이동시켰으니까 얘 빼고 이게 남았죠. 얘는 총 몇 개야? 6개죠. 아 그러면 36개와 6개를 더해서 정답이 42개가 되겠다는 걸 암산하면서 문제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몇 곱하기 몇 형태를 블록을 이동시킴으로써 그 형태를 만들어서 최대한 몇 곱하기 몇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실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적성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 관계는 물론 아주 부정형으로 적혔을 때는 이렇게 몇 곱하기 몇 형태를 만들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만들 수 있는 형태는 반드시 몇 곱하기 몇 형태를 만들어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갖고 있는 2번 문제 같은 형태 문제 본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보냐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블록 개수 문제, 이건 이제 블록 개수 세면 돼.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모든 블록이 다 모양이 이 모양 똑같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봤던 1번 문제도 모든 블록이 이 모양은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 블록도 마찬가지야. 보이지 않는 면에 블록이 다르냐? 그렇지 않고 보이든 안 보이든 다 블록이 이 모양으로 똑같다는 전제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추리해서 세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얘 밑에 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얘보다 더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뭐 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다행히 밑에 있는 게 얘가 보이기 때문에 얘가 볼록 튀어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얘가 없다 그래도 아, 이 밑에 뭐가 하나 있겠다는 전제 아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추리해서 풀어야 될 문제도 종종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걸 전제로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일일이 개수를 세서 풀어야 되는 대표적 형태 문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형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문제이고, 그런 형태의 블록 개수 세는 문제도 약간 응용해서 326페이지에 3번 같이도 나올 수도 있어. 응용된 형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3번 문제 여러분 직접 한번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세워보는데 일단 기존에 출제된 형태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응용됐을 때는 이렇게 응용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아래 여러분들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 문제가 바로 3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327페이지에 보시면 4번 봤더니 말이야. 아까까지 블록, 지금까지 봤던 1번, 2번, 3번은 모든 블록의 모양이 똑같았어. 근데 옆에 있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블록의 모양이 달라. 즉, 큰 블록이 하나가 있고 작은 블록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블록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블록의 종류가 좀 달라졌을 때는 오히려 개수 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전제로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일단 이런 형태의 응용이 가능하니까 이건 여러분 직접 세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풀어준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세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동일한 크기의 총 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 올린 그림인데 색칠된 총 육면체는 표면이 보이는 면에서 반대면까지 이어져 있다 그랬어. 색칠된 면이 세 가지가 있어. 색칠된 게 어디냐 봤더니 첫 번째 색칠된 게 여기가 있고, 색칠된 게 얘도 색칠되어 있고 또 얘도 색칠되어 있어. 이 세 가지가 색칠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색칠되어 있는데 이 색칠된 이 세 가지 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관통해서 이렇게 있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있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문제에서 색칠되지 않는 총 육면체 개수를 물어보는데 이건 강의할 때는 쉽게 그냥 색칠된 블록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근데 이 문제는 말이야, 색칠된 블록 개수를 물어볼 때는 대부분 이런 형태 문제가 이 블록도 보면 여기가 3개, 여기도 3개인데 여기는 4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블록 개수 문제가 보통 3 곱하기 3 이렇게 다 똑같은 숫자 형태로 나오질 않고 하나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난다고 하는 거야. 하나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무슨 말이냐? 이것도 3개, 이것도 3개인데 이건 4개로 난 것처럼 좀 다른 길이로 내는 형태의 경향이 있으니까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딱 보고 3개네 그러고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3개가 맞아. 얘도 3개가 맞는데 얘는 4개다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런 형태 문제는 반드시 만나는 면이 있게 돼 있습니다. 즉 보시면 블록 개수가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4개니까 총 개수는 10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0개로 끝난 형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10개인데
반드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개수를 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중간에 한번 만나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을 빼서 정답이 9가 되는, 즉 검정색 색칠된 블록의 개수가 9개가 되는 것이 바로 5번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바꿔도 훨씬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블록 개수가 여기 색칠돼 있다고 해봐. 여기 색칠돼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색칠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블록의 개수는 총 개수가 몇 개 됐지? 얘는 3개 정도, 여기 3개가 되잖아. 3개가 되면은 셋, 넷 해서 총 블록의 개수가 13개다. 근데 한 번 만나기 때문에 12개다. 그게 아니라 셋 해서 총 블록의 개수가 일단 13개가 맞는데 얘 만나는 건 말이야. 얘랑이 동시에 만나. 즉 얘랑도 한번 만나고 얘랑도 한번 만나게 되는 거야. 즉 3개가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얘는 총 블록 개수 13개에서 1을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건 얘는 2를 빼 정답이 되는 거야. 즉 이 블록 개수는 총 11개가 됩니다. 색칠된 블록 개수가 11개가 되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5번 문제이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둬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처럼 응용이 많이 되고 이 색칠된 것이 개수가 많아지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형태 문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당황할 수가 있으니 이 형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되 택이 하나라도 더 칠해줬을 때는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블록 개수 3개에 해당된 문제를 봤는데 이건 전부 다 비교적 기본적인 형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개수가 단순히 몇 개냐 물어보는 형태 문제인데 예전에 주로 많이 나왔던 형태 문제, 이 형태의 블록 개수 단순히 세는 형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삼성이 몇 년 동안 이제 공간정이 안 나왔을 때 약간 트렌드가 변해서 최근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328페이지처럼 응용된 형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떤 형태가 응용된 형태 문제인지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는 건 우리가 328페이지에 있는 블록의 최대 최소 개수 세는 형태 문제야. 이것이 바로 응용되는 첫 번째 형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블록의 최대 최소 개수 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말이야 지금까지 봤던 해당되는 페이지 327페이지까지 있었던 그런 형태 문제는 블록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진 형태 문제를 주어지는데 해당되는 블록의 최대 최소 개수는 입체적인 형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정면을 봤었을 때 딱 옆면을 봤었을 때 그런 것처럼 정면, 옆면 딱 정확하게 그렇게 보는 형태의 문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즉, 이 해당되는 이 정육면체는 이 해당되는 사실 정면으로 보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입체적으로 보는 모습이지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입체적이지 않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블록 개수가 최대 개수, 최소 개수, 그 개수가 몇 개이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최대 최소 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 자, 뭐냐면 개념적으로 본다고 하면 블록을 막 쌓아진 모습에 앞면과 옆면을 보여준 다음에 앞면과 옆면을 본 다음에 그 블록의 최대 최소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그것이 바로 블록의 최대 최소 개수 문제인데 형태는 이거란 거야. 형태는 보면 이렇게 블록을 그냥 막 쌓아둔 걸 이렇게 입체적인 블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정면을 봤을 때는 이렇다. 그 다음에 딱 옆면을 봤을 때 이렇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 모습만을 보여준 다음에 이 블록의 최대 개수가 몇 개인지 최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3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 자, 그렇다면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이걸 딱 끈 다음에 이 블록 요거만 보고 이 블록의 최대 최소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직접 세워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구해봤나? 나왔어? 일단 최대 최소 개수가 몇 개인지 봐봐. 일단 최대 개수가 몇 개 나왔어요? 최대 개수는 11개야. 맞게 나왔으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최소 개수는 몇 개 나왔나 봐봐. 최소 개수는 몇 개 나왔습니까? 최소 개수는 6개야. 다 맞게 나왔으면 그 사람은 적성력이 아주 좋은 학생, 특히 공간지향력이 아주 좋은 학생이고 틀렸다, 틀려도 돼. 틀려도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런 형태 문제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